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연일 폭염 때문에 더위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더위를 싹 날려버릴 음악 선물을 가지고 오늘 스튜디오를 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끼와 열정,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분들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부터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소식까지 모아 전해드리는 주간 핫토픽으로 시작합니다.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암투병 중인 김우빈 씨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우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인두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요. 지난 16일에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속사가 나서서 소속 아티스트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는데 글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어느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오길 기다리며 3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팬들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활발히 활동할 당시에 그때의 모습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졌고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는 그날이 기다려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투병한 지도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5월에 투병 사실을 알렸거든요. 1년이 넘었네요. 만 14개월이 된 거죠. 김우빈 씨가 워낙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이런 투병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요. 당시 촬영을 계획하고 있던 영화 스태프들은 무기한으로 촬영을 연기하면서 김우빈 씨를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동료들도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우빈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왕성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투병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사실 1년 넘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도 김우빈 씨의 그 이름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의 그 관심 속에 지내고 있죠. 김우빈 씨가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스타긴 스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우빈 씨가 투병 중인 비인두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실만도 한데 한번 어떤 병인지 좀 소개해 저희 드릴까요? 의학 전문 기자이시잖아요. 이 일단 비인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비인두 중에 인두는 어디냐면 요 식도 위의 구강의 제일 윗부분을 인두라고 생각하시고 비는 말 그대로 코예요. 그 코 뒷부분과 식도의 제일 윗부분. 인두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 빈 공간에 정양이 생기는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건데 10만 명 중에 1명이 걸릴 정도의 희귀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네. 내 목소리가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 뭔가 이 청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코도 막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토했는데 약간 피도 좀 보이고 코를 풀었는데 또 코에서도 피가 보이고 좀 이럴 때 내가 비인두암이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이제 인두 식도의 제일 윗부분이다 보니까 음식을 삼킬 때 뭔가의 그 목이 좀 아프다든가 입을 벌리는데 뭔가 이쪽 이 뒷부분에서 이물감이 느껴진다. 이럴 때도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김우빈 씨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속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재활 치료 과정으로 생각해달라. 뭐냐면 요즘 뭐 워낙 약도 좋아졌고 해서 수술하지 않고 3번의 항암 치료와 35번의 방사선 치료로 지난해 거의 이제 치료는 끝났고 완치는 됐는데 암이라는 건 추적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이 특히나 비인두암은 체중이 많이 빠진다 그래요. 이 김우빈 씨가 현재 한 60kg 극히에 그 정도니까 살도 좀 찌우고 이러면서 체력을 회복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돌아요 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이렇던 듯 돌아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우빈 씨가 팬들에게 자필 편지를 썼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난해 5월에 이제 소식을 알렸잖아요. 네. 막 방사선 치료 막 이런 거 추적 검사 하다 보니까 어느새 7개월이 쑥 흘렀다. 그러나 그래도 연말이 가기 전에 내가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린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33번의 항암 치료, 35번의 방사선 치료 무사히 잘 마쳤다. 팬카페 SNS에 올려주시는 글 보면서 더 힘낼 수 있었다. 저는 지금 치료 잘 마치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면서 회복하고 있다.
아니라 가볍게 산책도 하고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밥 먹으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는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이 치료 과정을 이제 이렇게 알린 걸 보더라도 경과가 좀 좋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응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폐편제가 이제 7개월 전이니까 네. 네, 7개월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상태는 어떨까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최근에 소속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짤막하게나마 김우빈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끝이 나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 바로 암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네. 현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복귀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회복과 치료에만 전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우빈 씨가 아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공개 연인이죠. 신민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김우빈 씨가 통원 치료를 할 때 신민아 씨가 동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지금도 아직까지 잘 알뜰살뜰 챙기고 있고 애정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예, 모쪼록 김우빈 씨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웃으면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은 그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이상민 씨의 어머니 임여순 여사가 10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그 미우새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네네. 분들이 다양한 의혹들을 내놓았어요. 뭐 이상민 하차하느냐, 아니면 이상민의 어머니만 하차하느냐, 아니면 어머님이 투병 중인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그 의혹을 따지고 봤더니 임여순 여사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요. 저도 갑자기 왜 이분이 안 나오시지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어머니가 이상민 씨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세를 누리셨잖아요.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궁금증이 커졌는데 이상민 씨가 지난해 연말에 연예대상에서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참 뭉클한 얘기였는데 아들이 효도 못할 때는 건강하시더니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좀이란 거 빚 좀 갚고 조금씩 형편이 펴지고 있잖아요. 이제 효도할 때가 되니까 자주 아프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도 병원에 계신다. 이러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서 몇 주간 방송을 못 하시고 이번 주에 오랜만에 촬영을 하셨는데 이 미우새 여러 어머니들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어머니 대신 감사드린다. 이 얘기를 수상소감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오열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정말 뭉클하네요. 근데 말씀하셨던 이 혈소판 정확히 어떤 거죠? 혈소판의 역할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의 응고나 지혈작용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혈소판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작은 점상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멍이 잘 든다고 합니다. 또 코피도 자주 나는데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상민 씨 어머님이 그리고 나서 출연을 하시고 또 안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출연을 했어요. 건강이 좋아져서 출연을 하고 녹화를 했었는데 녹화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좋아서 만세를 부르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아이고. 넘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허리가 삐끗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많이 다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뼈가 잘 붙고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 계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연말 예, 대상 예, 때 요번 주 촬영하셨어요 했는데 바로 또 그렇게 다치시는 바람에 지금 무려 올 초부터 7개월을 입원해 계셨대요. 그러네요. 예. 이상민 씨의 얘기처럼 이제는 뭐 이상민 씨의 효도를 좀 마음껏 받으셔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더 건강하셔야죠. 그럼요. 네. 그 이상민 씨가 사실은 어머니의 퇴원 소식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그 효심 가득한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이상민 씨가 그 음식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음식 프로그램 메뉴가 게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참게 그리고 꽃게 간장게장을 나 좀 사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퇴원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효심푼푼한 이게 사실 훈훈한 모습을 연출한 거죠. 네. 정말 애틋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쵸. 이상민 씨가 엄마한테 좀 마음이 유달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제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 빚을 지고 그 힘들었던 기간을 같이 견뎌준 어머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까 잠깐 이제 혈소판 수치 치료하고 다시 입원하시기 전에 잠깐 출연하셨을 때 어머니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나 아플 때 상민이가 애를 많이 썼어요. 이러면서 또 그 깨알로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나 아들이나 서로에 대한 이 마음을 굉장히 애틋하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상민 씨 사랑하시는 만큼 어머니 임여순 여사 또 아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퇴원하셨다니까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시 보고 싶으실 거예요. 더 확실하게 회복해서 다시 복귀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그럼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상민 씨 어머니가 과거에 보호망 출신이십니다. 맞아요. 네,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만큼 부디 툭툭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담이 좋으시군요. 그렇죠. 그 입담을 다시 방송에서 빨리 뵐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최근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BTS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가 네.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지민 씨 외에도 과거에 보면 연예계에서는 스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스타들을 향한 협박이나 뭐 폭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잊을만 하면 이따금씩 하나씩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송혜교 씨 이야기입니다. 송혜교 씨가 어떤 위협이나 협박을 받았었죠? 2005년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일 때문에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졌었는데요. 송혜교 씨가 염산 테러를 협박받았다라는 염산.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전해져서 정말로 큰 충격을 안겼었는데요. 2005년 1월입니다. 송혜교 씨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현금 2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송혜교와 당신에게 염산을 뿌릴 아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하면서 염산과 환각제가 다 준비됐다라는 내용의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야,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하셨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일반인이 누군가가 네. 염산을 당신 몸에 뿌리겠다라는 협박을 받으면 당연히 몸서리를 치겠죠. 그럼요. 송혜교 씨 어머니 엄청 놀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어떤 그 위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외출하는 것도 꺼리고 이 두 분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송혜교 씨가 이제 어머님도 걱정이 됐겠지만 송혜교 씨 스스로도 굉장히 우신의 폭이 좁아졌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은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공포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기억도 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떠올려 보면 그때 범인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 사실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이 그 이 협박범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잠복 수사를 하게 돼요. 예. 이 퀵서비스 배달 요원으로 이제 위장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재빠르게 이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데 범인 검거를 하고 나서 그 범인의 정체를 알고 나서요. 송혜교 씨 어머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거든요. 네. 예.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맞습니다. 네. 바로 3년 동안 동락했던 송혜교 씨의 매니저였어요. 무려 3년이나 충격이네. 무려 3년이나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내 딸한테 그렇게 협박을 했으면 이 사람 엄벌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럴 사람 아니에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뭐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하면서 소리를 치셔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할 만큼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그 이제 충격을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송혜교 씨 어머니께서 이렇게 선처까지 할 정도의 분인데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 전 매니저가요, 말씀드리는 전 매니저잖아요. 예. 전에 회사에서 함께 이제 송혜교 씨의 일을 봐왔던 사람인데, 사실 전 회사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는데 화보 촬영을 하는데 중간에 수수료라든지 뭐 수익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쓰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내보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매니저 활동을 그만두게 되니까 뭐 변변 활동이 그러니까 수익이 변변치 않았고 네. 그래서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사실 이때 그렇게 어렵다면 송혜교 씨에게 차라리 도움의 요청을 했다면 그러니까요. 그죠. 일이 더 풀렸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로 송혜교 씨를 향한 범죄를 이제 계획하게 되는 거죠. 참. 당시 송혜교 씨의 소속사 또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굉장히 네. 난감했어요. 소속사는 앞으로의 그 직원의 철저한 인사 관리를 하겠다. 추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전 직원의 협박 사건에 대해서 대신 사과하는 일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언제나 이 사건의 발단은 돈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됐었죠 그때? 그 송혜교 씨에게 염상 협박을 했던 이 전 매니저는 실형 10월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 재판부가 당시에 그 양형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산 협박.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유명인들에 대한 이 모방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이후에 송혜교 씨 사실 그 후유증이 컸겠죠. 국내에 머물지 않고요.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해외로 나가서 마음을 다잡고 나중에 제법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돌아올 때는 뭐 당시 2005년이었습니다만 올 초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다 털어냈다. 이제는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라는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었죠. 예. 예, 당시 송혜교 씨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벌써 세월이 10년이 넘게 훌쩍 지났는데 이제 송혜교 씨 결혼도 하시고 현재 근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한 2년 전부터 따져보면 2016년 태양의 후예로 인기였고 아유, 네. 2017년에 그 주인공 송중기 네. 씨랑 결혼하고 든든한 그리고 보디가드가 생겼네요. 그렇죠. 결혼한 지 1년 만에 작품으로 치면 2년 만에 복귀 소식을 알렸는데 장르는 멜로드라마입니다. 네. 상대가 그런데 박보검 씨. 우와. 야, 사실 두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뭔가 좀 이렇게 순수해 보이고 뭔가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야, 이 두 사람의 멜로 조합은 어떨까? 이 두 사람이 그려낼 이 눈부시고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죠. 송중기 씨랑 송혜교 씨는 어떻게 지낼까?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리조트에서 이제 좀 여유롭게 한가롭게 보이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저 의자 뒤에 숨은 모습이 송혜교 네. 씨고 먼 발치에서 찍은 모습이지만 저것만으로도 팬들은 아 지금 미국 지인 결혼식 같구나 하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 찍은 분이 이제 송중기 씨겠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안 나오고. 예. 자, 아무튼 뭐 송혜교 씨가 복귀한다니까 반가운 일이고 또 두 분이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자, 다음 예로 넘어볼게요. 이번에는요. 강도 납치 사건에 연루됐었던 배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네. 송혜교 씨에 이어서 아주 완벽한 미인으로 꼽히는 김태희 씨가 과거에 강도가 들이닥치는 일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5년에 화보 촬영 때문에 김태희 씨가 남아공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그때 현지 교민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가정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장강도가 들이닥치게 됐어요. 아이고. 예. 무장강도가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권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정말로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게 저도 2010년 그 남아공 월드컵 취재 때문에 남아공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그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김태희 씨는 2005년도에 갔을 때 가정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강도다라고 소리를 질러서 쳐다봤더니 또 다른 강도가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김태희 씨가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상대적으로 좀 침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굉장히 침착하게 설명하면서 손 들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었다라고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 강도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네. 이 사건 당시를 진술하는 모습을 또 볼 예. 수가 있었죠. 참 우연이죠.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여기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태희 씨가 네. 있었던 경우인데 김태희 씨의 당시 강도 대처법이 굉장히 좀
네, 화제가 맞습니다. 됐었죠. 처음에 예. 손 들고 벌벌 떨고 있다가 예. 이게 총을 들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흥분시키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와중에 강도와 이 촬영 스태프 간에 통역을 했대요. 그래서 강도를 흥분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돈을 주고 상황을 종료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이 사건에 대해서 뉴스 인터뷰도 했는데 아주 침착하게 뉴스 인터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했더니 총을 든 만큼 굉장히 이제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들을 흥분시키면 안 되겠다 판단을 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강도들은 뭐 총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시하게 끝났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그 주택에 본인들은 그냥 가족 몇 명 있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이 촬영 스태프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당황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화장실에 다 가다 놓고 예상보다 그래도 일찍 돈만 받고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죠.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 아찔한 순간에도 김태희 씨의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정말 침착함. 빛났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배우죠? 다음에는요. 스스로 납치범을 제압한 아, 예? 여자 배우 이야기입니다. 아, 여자 배우예요? 진짜 여자 제압을 했다니 배우예요. 어떤 스스로 분인지 더 궁금하네요. 네, 바로 강한 여자입니다. 예. 김혜수 씨 이야기인데요. 이건 태권 소녀였잖아요. 네, 그렇죠. 김혜수 씨가 99년에 드라마 쿠키를 찍었을 때의 일입니다.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을 그 시기에 당시에 쿠키 촬영하고 스케줄 마치고 이동을 하던 중에 깜빡 차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 차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아서 이 김혜수 씨가 운전기사에게 당장 차를 세워라라고 했는데 그때 운전기사의 살벌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오. 살벌한 대답. 어떤 대답이었죠? 가만히 있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운전기사가 바뀐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김혜수 씨의 스토커가 네. 스토커가 이제 운전기사로 변장해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딘지도 모를 곳을 향해서 막 달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 김혜수 씨가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서요. 그 아시는 것처럼 태권 소녀다 보니까 네. 발차기로 운전기사를 제압하고 재빨리 차에 올라서 이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데 김혜수 씨 진짜 대단합니다. 야, 이 장면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맞아요.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네. 태권 소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별명이 아니라 실제로 태권도 공인 3단 보유자잖아요. 그래서 신인 시절에 당시 인기 있었던 짜니은 쇼에 나와서 그 보조 MC였던 조용남 씨를 한 방에 넘겨버려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도 있고 옛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 시그널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네. 사실 액션씬이 꽤 많아요. 형사다 보니까. 근데 그 액션씬들을 대역 없이 소화해서 맞아요. 어떤 이 숨어있는 무술 내공을 과시했는데 사실 우리가 운전 배우면 그게 이제 언제 해도 다시 할 수 있듯이 이게 몸에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 배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게 쉽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태권 상황 소녀라고는 자체가. 하지만 그 상황 자체에서 맞아요. 발차기로 제압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게요. 자다깼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 도지원 씨도 납치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지원 씨가 직접 겪은 납치 사건인데요. 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정말 도지원 씨가 엄청나게 바쁘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스포츠센터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갑니다. 도지원 네네. 씨가.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협박범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 자리에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거는 도지원 씨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생긴 일인가요? 원한에 있는 관계도 아니고요. 네. 단지 그냥 돈을 바랐던 거였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지원 씨는 그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저 신문 기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안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도지원 씨 연기 활동 계속 볼 수 있었지만 네. 저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유명 배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게 뭐 아니면 강인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저 상황 겪게 되면 네. 저렇게 그 행동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어떤 과정으로 납치가 이 납치범들이 굉장히 그 진짜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형태의 어떤 납치를 저지른 거죠. 사실 뭐 이게 납치의 어떤 수법이나 방법들을 제가 방송에서 설명해 드리는 건 또 다른 또 모방 범죄 범죄를 있죠. 일으킬 수 있기 네.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만 도지원 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를 해서 가두게 됩니다. 가두고 나서 이 도지원 씨의 지갑을 뺐죠. 지갑을 뺏어서 그 안에 있는 그 현금 카드로 현금을 70만 원을 인출해 가요. 네. 네. 그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둬놨던 공간에서
도지원 씨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게끔 되게 허술하게 잠금 장치를 해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0만 원을 받고 풀어준 셈이네요. 그러니까 풀어줬다라고 보기가 좀 모호한 게 어. 70만 원을 인출해서 갔으면 그게 끝이 났어야 되는데 이게 끝이 네. 아니었거든요. 어. 그 이후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네. 예, 또 도지원 씨가 이제 그 어떤 공포감이 대단했겠죠. 아. 그럼요. 예, 현금 1,400만 원을 또 송금해주기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잔인한 우리가 수법 이게 같아요, 이런 게. 예. 네. 뭐 잡히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어떤 그 공포감. 막연한 공포감이 네. 있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또 그 그 다음에 그 그쵸. 돈 요구한 그 뭐랄까요 이 범인들의 대범함이 네. 더욱더 공포스러운데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납치범들이 나는 납치해서 풀려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네. 전화를 한다든지 예.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런데 실제 도지원 씨가 이용하는 승용차 앞에 5천만 원을 언제까지 갖고 와라라는 쪽지를 붙여놓고 사라져요. 와이퍼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그렇죠. 섬뜩하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네요. 마치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보통 이런 있다. 경우 네.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그렇죠. 내 지금 무슨 가족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요. 나가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 네, 도지원 씨는 앞서서 납치를 당했기 때문에 예. 납치에 대한 얼마나 무서움이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을 트라우마로 거고. 남아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계속 협박을 받으니까 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기를 냅니다. 네. 네. 처음에 70만 원 인출해갖고 1,400도 송금을 해줬었는데 이번 5천만 원에는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납치범들이 2인조였는데 2개월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야. 근데 또 쫓아다니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말씀 딱 김현욱 아나운서가 하신 것처럼 신고만 해봐. 너희 가족을 몰살할 그러니까 이게 수순이라니까요. 근데 누구라도 가족을 아끼잖아요. 그 그러니까 못해요. 신고할 수 없죠. 그럼요. 그리고 또 있어요. 가족의 안전. 그리고 또 하나는 연예인이잖아요. 이거 신고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억측을 하면서 또 이게 구설에 오르거든요. 하다 보니까 신고를 못했고 사실은 제가 이 뒤에 도지현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물어봤는데 정말 가족 얘기를 하면서 이 구설에 오를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고통이 좀 전에 와서 공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결국 잡힌 건지 네. 이분들이 이게 궁금해요. 잡힌 겁니다. 아 잡혔어요? 네, 불심 다행이네요. 검문이 있었어요. 경찰의 불심 검문에 의해서 잡히게 됐는데 잡힌 장소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 두 사람이거든요. 두 네. 사람인데 검거 당시에 범인들은 도지원 씨의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그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 형사들이 잠복 잠복 근무하듯이 근무. 네. 도지원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돌던 경찰이 그렇죠. 네, 네. 수상한 사람이 자고 네. 있으니까 불신 검문을 하다가 그냥 잡았군요. 그렇죠. 납치범들의 정체가 또 밝혀지게 예, 됐는데요. 예. 남녀 두 사람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커플이군요. 연인 관계였어요. 아하. 26살 남자, 25살 여자 이렇게 두 명인데 네. 두 사람은요 도지원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돈이 굉장히 필요하던 그 찰나에 길거리에서 수첩 하나를 줬는데요. 네. 그 수첩이 방송 작가 수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전화번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도지원 씨의 집 주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요. 사실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그러니까 수기로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걸 보고 도지원 씨의 집에 찾아가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예, 아무튼 잡혀서 정말 다행이네요. 각각 10년형, 5년형 선고 받았어요. 네. 뭐 대단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던 것이고 네. 이 경찰이 납치범들을 그 딱 잡고 나서 말씀드린 그 방송작가 수첩을 봤더니 거기에 연예인들의 명단이 리스트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아. 1,000명 정도 있는 것에 특히 인기 유명 여자 탤런트들이 한 20명 정도 뭐 주소라든지 개인정보가 개인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골랐던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도지원 씨 한 명으로 이제 사실 끝이 났으니까 네, 네. 다행인 거죠. 네. 만약에 도지원 씨한테 뭔가 뜻한 바를 다 이루지 못했더라면 또 다른 연예인들에게 그러네. 이 이야기가 피해자가 또 생겼을 것 같아요. 적용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요즘으로 치면 잠금 장치 없는 스마트폰을 방송 그런 관계자가 셈이네요, 누군가 흘린 정말. 거예요. 그쵸? 그걸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된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에 다른 의혹도 또 있었던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이 경찰 브리핑만 있었지 그 뒷이야기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범행의 이후에 이 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경찰에서 브리핑을 할 때 어떤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사실은 더 이상 브리핑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도지원 씨가 이 범인들에게 뭔가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뭐 나처럼 사진을 찍혔다더라. 뭐 이런 별별 이야기들이 별별 얘기도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런 네. 그러니까 억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도지원 씨 이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상의 상처를 입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 납치범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딘가에 가둬놨다가 네. 잠금 장치를 굉장히 허술하게 하고 이게 현장을 떠나가지고 도지원 씨가 탈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봐도 뭐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진짜 이거를 영화화해도 될 정도로 네, 참 대단하죠. 기가 막히네요. 근데 예. 제가 아까 도지원 씨 인터뷰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생각을 해보세요. 도지원 씨가 이거가 말하자면 2차 피해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무사히 돌아왔고 가족도 무사한데 사람들이 여배우를 놓고 뭐 나체 사진 찍혔네 이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예. 2차 피해인 그러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남녀가 연인 관계예요. 남자 2인조도 아니었고 남녀 뭐 2인조인데 만약에 뭐 그들이 전혀 아무 사이가 아니라 연인 관계인데 자기 연인이 옆에 있는데 이 남자가 도지원 씨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뭐 어떤 사진을 찍거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믿어주시면 이 돌아온 마음에 네. 아 나 이제 마음 추스리고 해서 연기 복귀해야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기 복귀가 더 늦어지는 게 그러네. 그런 아이 뭔가 있었을까 억측. 억측 네. 루머 이런 부분은 사실 본인이 얘기하는 걸 믿어주셔야 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럼요.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의심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뭔가 자꾸 뭔가를 더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좀 봐주시고 믿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스타들에게 이런 또 불행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는요. 네. 무비데이트 우리 볼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이번 주 5위는 변산이 차지했고요. 4위는 속닥속닥, 3위는 마녀, 이번 주 2위는 스카이스크래퍼, 1위는 앤트맨과 와스프가 차지했습니다. 네. 홍 기자님이 다 보셨죠? 아, 다 봤는데요. 제가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 3위에 오른 마녀가 250만을 넘어서서 마녀 재밌다고 막 있었는데. 네, 마녀 그게 대박이에요. 반갑고요. 재밌습니다. 더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5위에 변산이 있는데 이준익 감독 영화고 네네. 연기파 박정민 또 김고은 씨 나오는데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1, 2위에 뭐 앤트맨과 와스프 네, 또 네. 스카이스크래퍼가 있어요. 예. 이 스카이스크래퍼에는 그 액션의 대명사 드웨인 존슨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게 조금 보시면 액션은 좋은데 이게 너무 중국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중국 배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이게 그래요? 중국 영화야 할리우드 약간 영화야 희석된. 헷갈린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요 인기는 좀 금세 떨어질 거다 감히 추측을 드려보고 예상을 네.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앤트맨과 와스프 뭐 재밌죠. 근데 저는 다음 주에 음. 아마도 1위는 인크레더블 2가 아닐까. 아.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액션이 너무 재밌고 저도 그 원을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14년 만에 나온 이 편인데 야 여기서 우리 주부님들 기다리세요. 여기에 히어로 주인공이 아줌마 히어로. 네, 엘라스틱 맞아요. 거리예요. 그래서 또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할리우드 영화도 인기 끌어도 되지만 여기에 미션 임파서블 6까지 탐 크루즈 내한까지 했어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화 자 먼저 마녀, 아. 그 다음에 신과 함께 아. 또 공작.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네네. 일랑까지 좀 아. 관객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가지고 아. 그래 우리 영화 내가 사랑해야지 생각하면서 예, 예. 네 아껴주시면 좋겠고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영화 얘기만 하면 애국자가 되세요. 그런가요? 그러면 조금 더 애국자인 김에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예. 사실 내 신과 함께가 네. 1편이
1441만이 썼잖아요. 엄청났죠. 하다 보니까 지금 2편 8월 1일에 개봉인데 감독이나 배우나 너무너무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1편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더 긴장하고 근데 마음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고 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일부분 봐봤는데 CG도 너무 좋고요. 네, 배우들 연기도. 게다가 자 1편에서 이 3차사 하정우, 주지훈, 김양기의 잠깐만요. 과거가 스포일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작 보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요? 과거가 밝혀져요. 그리고 배경이 고려시대. 아하. 이 수염단 장군이 된 하정우 씨 모습 기대할 수 있고요. 1편에서 주준 씨 완전 깨방정 떨었잖아요. 예. 요번에 약간의 멜로라인과 더 멋있는 모습 보여줄 거니까 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홍 기자님은 네. 뭐 의학 전문 기자였다가 영화 전문 기자였다가 전공은 뭐예요? 전공은 신문방송이고요. 사실 잠잘 틈이 없어요. 뭐 영화도 그래요? 봐야죠. 예, 그러니까. 사건 취재도 해야죠. 애도 키워야죠.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알고 예, 계시네요. 예. 영화 얘기 나오니까 그 고윤준 씨하고 김희성 기자는 가만히 계시네. 예. 입을 한번 떼볼까요? 네. 저도 한국 영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 좀 드릴게요. 마녀 방금 나왔잖아요. 네. 사실 주목할 부분이 뭐 여자 그 신인 배우도 그렇지만 네. 여자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전의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접근을 했다라는 오. 시도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작품성이 강한 영화다 하면 뭔가 거기서 여자의 캐릭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네. 그런 식으로 그려진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왜 젠더 감수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류에 딱 맞게 영화가 제작됐다라고 하고 또 아까 제 5위에 올랐던 영화 변산 맞죠? 네, 변산. 거기에 박정민 씨가 나오잖아요. 네, 네. 박정민 씨가요 요즘 혼자 술을 절대 못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술을 마시면 어느 순간 연예계 관계자들이 명함을 들고 다 와요. 앞으로 소속사 뭐 옮기거나 할 때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만큼 많은 소속사들, 영화계 관계자들이 눈독 들이는 배우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톱으로 또 주연을 한단 말이에요.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유심히 지켜보시면 이 사람의 앞으로의 네, 성장 네. 가능성이 보일 예. 겁니다. 고윤준 씨는 그러나 영화 박정민 좋아합니까? 씨는 황정민 씨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건 모르죠. 어떻게 예단하세요?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영화 싫어하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 싶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 더우니까요. 극장에 시원합니다. 영화 많이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처음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더위를 확실하게 날려줄 네. 춤과 음악을 갖고 오신 깜짝 손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이분들이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나의 창조주시 뭐란 말 좀 해봐요. 이제 확실히 알겠지. 쉽게 보일지 몰라도 당신 제발 사랑해줘. 네, 제4회 DIMF 뮤지컬 스타에 참여해서 수상할 수상자 3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저희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이렇게 풋풋한 그러니까요. 분들이 예. 나와주셨는데 먼저 각자 자기소개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분, 네. 저는 그 서울예술대학교 3학년 신혁수라고 하고요. 네. 이번 딤프 뮤지컬 스타 제4회에서 음.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아, 지금 이거를 DIMF라고 읽어도 되고 딤프라고 읽어도 되나요? 그냥 딤프라고 읽으시는 저희가 분. 방송 전에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뭐 부산 그러면 비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예, 딤프라고 해야 되나? 그 딤프가 맞네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신혜연 씨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신혜연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번에 딤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네, 고등. 오, 예. 그리고 마지막 분. 안녕하세요. 저는 만능 엔터테이너를 꿈꾸는 한림예고 뮤지컬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안영빈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은 같은 학교의 동기네요? 네. 그러네요. 오, 야. 그 학교가 실력 있는 학교인가 봐요. 아주
최고의 실력. 아, 그러니까 두 분이나 이렇게 수상을 하셨네. 야, 예.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그 이제 신혁수 군은 이제 대학생이고 네. 두 분은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일단 딤프 뮤지컬 스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딤프는 이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약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 4회 딤프 뮤지컬 스타는요. 네네. 제 12회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앞서 개최된 청소년 뮤지컬 경연 대회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경연 대회가 아닌가 싶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 참가자가 아시아권으로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네네 아시아권 뭐 중국인 분들도 예, 예. 나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행사가 많이 됐던 그러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랑 대학 일반부로 나뉘어가지고 네네네. 각자 솔로곡이나 단체로 나와서 경연을 하는 대회인데 이 중에서 본선에는 19팀이 올라와서 네. 총 40명이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네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가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참가가? 대학생도 있는데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일반인 예.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 나이로. 네. 오. 만 몇 세 이렇게. 어디나 다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럴 때는 뭐 대상은 아닙니다만 씁쓸하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괜히 씁쓸해요. 예, 나이 네, 세 얘기하면. 분께서 네. 이제 수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어떤 뮤지컬 영상이 어떤 뮤지컬이실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고 오시죠.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신혁수 씨 참가 영상인데요. 난 직접 괴물.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작품에 어떤 대해서. 네. 이거는 빅터와 앙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네. 앙리라는 인물이 빅터를 대신해서 죽게 돼요. 근데 빅터는 이 앙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앙리가 죽은 시체들을 가지고 다시 발명을 시작해서 새로운 인물로 한 명을 탄생을 시키는데 프랑켄슈타인으로 말하죠. 근데 이 인물이 탄생했는데 네네. 이 인물은 자신이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부르고 네네. 인간 취급 안 하고 예. 자기도 숨쉬는 생명인데 예.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왜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가 들어보니까 네. 프랑켄슈타인은 워낙 잘 아는데 네. 노래는 저도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이 못 들어봤던 노래라. 예. 이 노래가 우리나라 창작물이기도 한데 엄청 유명한 작품이어서 네, 네. 노래도 좋고 그래가지고 다른 노래들에 비해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보여가지고 경연대회에 나가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신혜연 씨 작품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신혜연 씨입니다. 드림걸즈. 드림걸즈 워낙 유명한 또 뮤지컬이죠.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넘버는 이 뮤지컬 드림걸즈에서 에피라는 네. 캐릭터가 예. 굉장히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맞아요. 자기가 자만해가지고 네. 내가 노래 제일 잘해 약간 네. 이런 캐릭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캐릭터가 계속 자만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멀리 대하면서 이 드림걸즈라는 그룹에서 퇴출을 시켰어요. 이 에피라는 캐릭터를. 네네. 근데 이 에피가 퇴출을 시키고 네. 나서 그 극중 인물 중인 커티스라는 인물을 네. 사랑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커티스의 인물을 제작자죠, 제작자. 그쵸. 그죠? 예. 그 너무 설명을 길게 해주시는데 네. 또 뒤에 또 뭐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일단. 네. 예. 자, 안영빈 씨 한번 보겠습니다. 안영빈 네. 씨. 동생 불행하게도 죽었네. 시카고라고 하는 또 유명한 뮤지컬이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왜 이 곡을 선택하셨는지. 이거는 최고의 여가수 벨마가 이제 네. 점점 인기가 떨어지자 이제 새로 등장한 신예 스타 록시에게 같이 2인조 공연을 제안하는 그런 넘버예요. 자,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네, 잘 에너지가. 돼야 하는 그런 곡을 네.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자들 너무나 잘 하셔서
지금 이제 수상자로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프로 뮤지컬 배우 못지 않은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저희도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데 혁수 군은 친형도 뮤지컬. 아, 그래요? 아, 네. 저희 형도 뮤지컬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영향을 좀 받았겠네요. 네, 영향을 제가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게 저희 형의 영향이 엄청 크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을 보고 뮤지컬을 나이 차이가 좀 시작하게 많이 나나요? 아니요, 2살 차이 납니다. 오, 예. 그래가지고 저희 형을 보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돼서 시작을 하고 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노래를 따로 한번 배우게 됐는데 네. 그때 배우고 나서 운 좋게 서울예술대학교를 바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형을 보고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형을 보고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형을 보고 해야겠다는 반대 생각했다는 건 케이스네요. 형이 굉장한 실력자라는 얘기네요. 네, 저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예.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두 네. 형제가 나란히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 혹시 개인기 같은 게 좀 혹시 개인기요? 있습니까? 네, 있긴 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왜 우리가 아침이라 이게 예. 개인기라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예, 좀 그래서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직접 모셨으니까 네. 한번 볼까요? 이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뭐죠? 혀로 살짝 힌트를. 네. 혀로. 이 세잎클로버를 만드는 그런 혀로요? 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는데. 아 그래요? 예. 많지 않아요? 아니 많지 않죠. 예.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다들 개인기를. 그렇진 않아요. 예. 보겠습니다. 예. 자,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얼굴. 네. 했나요? 부끄러워하지 아니, 예, 다시 한 번. 예. 네. 뭐죠? 지금 클로즈업이 들어갔는데. 보여요? 예. 혀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렇게 네, 예, 모양이 네, 세잎 클로버처럼 이렇게 변하네요. 예. 자, 우리가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분을 모셨는데 혀로 세잎 클로버 만드는 예, 걸 일단 하나 봤고요. 개인기로만 하고 끝내기는 좀 너무 아쉽지 않나. 아쉽죠? 아, 그죠? 네. 예. 딴 거는 또 하나 더 그-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쟁 총각이라고 아세요? 아쟁 총각. 네. 이거는 저 고음부 바이브레이션 소리가 아쟁 소리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맞습니다. 러시아 팝 러시아 가수. 팝 네, 가수. 이분이죠. 오. 와. 야, 이걸 아침에? 와. 아니, 이거는요, 아침인데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야, 진짜. 아. 예. 저렇게 열정적이게는 못하고 예, 아니, 서서 해도 됩니다. 아, 네. 일단 앉아서 하기가 편하신 대로 불편하면. 하세요. 네. 아니, 무대 여기서 구르셔도 돼요. 자,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 진짜로 이게 고음을 올리는데 네. 이게 파장이 제 귀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전율이. 굉장히 강렬하게. 예. 아이유 같았어요. 3단공 올라가는 줄 와, 알았네. 아이유를 또 떠올리는. 예, 3단공 올라가는 줄 알았어. 예. 자, 네. 아쟁 총각의 고음 못지않은 아주 예. 멋진 곡.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네. 예. 자, 다음 신혜연 양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해서 뮤지컬에 관심이? 저는 어려서부터 예.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뮤지컬을 제가 관람하게 되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 뮤지컬과 관련된 고등학교를 찾게 되다가 아니 근데 중학교 때 죄송합니다만 담배 가게 아가씨를 아니 그게 중학교 때 굉장히 그게 그 연극 이런 거 보러 사랑 가면 그 이야기. 소극장에서 이렇게 하는 소극장. 연극인데 뮤지컬이고 그걸 봤단 말이에요. 네. 이야, 야. 엄청 성숙했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예. 고등학교를 찾게 되다가 뮤지컬 예. 관련된 고등학교를 찾게 되다가 네. 한림예고 뮤지컬과를 제가 찾아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학원은 다니지 못했지만 혼자 독학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꿈을 쫓는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도 하면서 딤프라는 대회를 알게 되고 아. 아. 그래서 딤프에
참관. 정말 신동이네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요. 뮤지컬을 위해서 그 소위 예고를 가려면 그죠? 이게 이제 예고잖아요, 일종의. 네. 그러면은 과외도 좀 받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본인이 혼자 해야 독하게 가지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은근 자기 자랑인데 이거. 아니요. 이렇게 네. 대단한 혜연 네. 양도 개인기를 준비해 오셨겠죠? 아, 저는 뮤지컬 드림걸즈의 네. 네. 리슨을 한 소절 짧게. Listen. 네.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예. 제가 거기밖에 영어를 몰라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If you listen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a melody I start, but I will complete. 여기까지. 브라바! 야, 이것도 귀가 막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를 신혁수 군이 귀가 아프기 시작을 하니까 다음 분도 이에 질세라 온 힘을 다해서 사실 이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 예. 짧은 네, 소재로인데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또 다른 개인기 있습니까? 아까 혁수 군은 세이클로바를 만들었잖아요. 아, 저는 포켓몬스터 혹시 아세요? 피카츄! 네네네. 저 피카츄랑 꼬부기 성대모사. 아, 진짜요? 네. 고등학생다운 걸 준비해 오셨네. 예, 보겠습니다. 일단 피카츄. 네. 비비비비비 피카츄. 아, 귀여워. 꼬부기, 꼬부기. 고고 꼬부꼬부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꼬부기. 예, 아이고, 이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가지고 안영민 씨를 못 볼 뻔했어요. 예, 안영민 씨. 네. 계기가 뭐였어요? 개인기요? 계기. 출전 계기. 계기요? 예. 저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네. 2년 전에 딤프 대회를 보고 되게 무대에서 되게 너무 행복해하는 배우들을 보고 아,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어가지고 예. 혼자 부산에서 서울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야. 이 한림예술고등학교에 재학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과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자, 계기. 예, 있죠? 개인기요? 예. 네, 저는 상큼하게 예. 네. 아이돌 춤을 댄스.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네, 나가겠네요? 가운데로 이야, 모셔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죠. 야, 상큼한 무대 잘 봤습니다. 네네네. 아유, 저희가 다음 코너가 알쓸 재정이라고 코너가 있는데 이걸 줄이고 싶을 정도로 볼 게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참 아깝네요.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뮤지컬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그 스타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네, 이번에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알쓸 재정 시간입니다. 네. 자, 박수효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폭염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사병, 일사병 같은 각종 온열 질환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나흘간 온열 질환자가 285명이나 발생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온열 질환은 이 실내외 높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뜻하는데요. 어지럼증과 발열,
구토, 근육경련 증상을 동반합니다. 흔히 대표적인 온열 질환 중 이 일사병과 열사병을 두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일사병은 이 강한 햇볕과 더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이 직사광선을 오랜 시간 받아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질환이고, 예, 열사병은 이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때 체온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나흘간의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신 두 분 모두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망한 두 분은 이 경남 일대에 거주하던 80대 노인분들로 밭에서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고 이 집 주변에서 활동하다 숨지셨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이 지난 5년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6,500명입니다. 이 가운데 40%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논밭과 작업장 등 실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신 두 분 모두 이 나이가 많고 폭염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폭염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그렇죠.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제가 자세한 폭염 대비 건강 수칙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꾸준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자는 탈수 증상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알맞은 양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직사광선에 의해 온열 질환이 동반되므로 꼭 양산이나 모자를 통해 햇볕을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통풍이 잘 되고 햇빛 반사가 잘 되는 옷을 입어야 하고요. 목과 얼굴에 온열 질환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하루에 여러 번 이 시원한 물로 얼굴과 목 뒷부분을 샤워해 주셔야 합니다. 또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뇨작용이 심한 알코올과 같은 주류,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같은 음료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올 7월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뀌면서 445만 세대 전원의 재산분 건보료가 줄어들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무는데요. 이 중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445만 세대가 전월세 세입자입니다. 이분들의 건보료가 인하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종전에는 전세금에서 500만 원을 일괄 공제하고 30%를 과표로 잡았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전세금의 30%를 과표로 잡고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예. 이 공제 방식의 순서가 바뀌면서 가입자에게 유리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달부터는 어떻게 확대가 된 거죠? 네, 이달부터 확대된 전세 건보료 공제 방식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데요. 과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00만 원을 모두 공제하게 됩니다. 또 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7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850만 원을 공제받게 되고요. 2,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 확대와 공제 방식 변경이 모두 적용되는 구간은 전세금 9천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요. 이들의 부담 경감폭은 큽니다. 445만 세대의 전월세 지역 건보 가입자 중 93%가 여기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전월세 지역 가입자의 대다수가 건보로 인해 이제 해당이 되는 셈인데 네. 그렇다면 월세방 세입자의 경우 건보료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월세방 세입자도 전세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요. 월세의 경우 이자율을 감안해 전세로 환산합니다. 월세 40을 곱해 전세금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이면 40을 곱해 전세 2천만 원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건보료 절감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건보 재정을 감안해야 하고 고액 전세금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건보료를 절감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부과체계 개편 때 전월세 건보료 경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더 지켜보겠고요. 들어오는 소식은 여러분께 자세하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수용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달랬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나아가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동자 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하여 수용하기가 어려움을 밝혔고, 이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오늘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더 줄이는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다면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전국적으로 천막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박수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외 상황은 어떤지 오늘도 자세하게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일주일 넘게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밤사이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져서요. 아침 시간인데 불구하고 선선함은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들만 봐도 손부채기를 하거나 내리쬐기 시작하는 볕을 가리기 바쁩니다. 이 시각 서울은요,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4도로 어제만큼의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폭염이 최소 열흘 이상, 길게는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대기 상층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일부는 35도 이상 치솟아 평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일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와 더위 체감 지수가 극에 달하며 가장 높은 위험에서 매우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실내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이는 지도에서 진한색이 폭염경보 지역입니다. 나날이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26도, 전주 28도, 울산 29도 등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강릉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아 어제처럼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게다가 영남 지역은 오늘 대기질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높아집니다. 경남에서는 매우 나쁨 단계, 경기 남부와 충북, 영남 곳곳은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덥다 보니 냉방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와 실외 온도차가 크게 되면은 흔히 냉방병 증상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이 온도차는 5에서 6도로 유지해 주시고요.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번거로우시더라도 청결을 위해서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에어컨 필터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참고하셔서 보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농협재단은 어제 청년 농업인 30명에게 파란농부 1기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파란농부는 농협재단이 발족한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38대 1의 경쟁을 뚫은 청년들은 일본,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에서 해외 연수 기회를 갖고 종합 영농 컨설팅도 받게 됩니다. 김병원 이사장은 매년 청년 농업인 30명을 선발해 농업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7월 18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폭염에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